안녕하십니까? 시뮬레이션 1조 발표를 맡은 김수훈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 김찬호, 조원 황민규, 김윤성, 김수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 운영 지표 산정 및 운영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프로젝트에 대해 먼저 소개한 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할인그룹은 전북 익산에 식품 가공 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갖춘 할인 퍼스트 치킨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물류창고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물류창고의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물류창고 내에 주문이 접수되어 출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로시간 대비 노동시간의 비율, 이하 가동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총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물류창고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이 제품 공장으로부터 물류센터로 입고되면 창고에 적치 및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주문이 접수되면 패키징 작업을 통해 포장한 뒤 배송이 되는 것으로 추상화하였습니다. 저희는 할인의 상품들 중 실온, 냉장, 냉동 보관 상품을 하나씩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실온 상품은 즉석밥으로 6개 입에 6,000원, 냉장 상품은 삼계탕으로 개당 9,000원, 냉동 상품은 팝콘 치킨으로 키로당 12,000원입니다. 삼계탕과 팝콘 치킨은 할인 1공장에서 동시에 입고가 되어 각각 3층과 2층에 보관이 되고, 즉석밥은 할인 3공장에서 따로 입고가 되어 4층에 보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상황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며 4시 이전 주문은 당일 배송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후 4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오후 4시 30분에 발송이 되며 그 이후의 주문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패키징되어 다음날 배송 시각인 4시 30분에 발송됩니다. 하루 총 주문량은 10,000개로 정하며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제품 외에도 즉석밥과 삼계탕의 세트 주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운영 시작 시간인 9시 전에 한 번의 재고 입고가 이루어지며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데이터로 접수가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전까지 오전 시간대에는 전날의 잔업과 당일 주문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또한 전날 잔업에 대한 처리는 오후 12시 전에 끝내어 오후 12시부터는 당일 배송 주문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시 이전 주문은 당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9시부터 16시까지의 주문량은 총 주문량의 70%로 설정을 하였고, 작업자들의 능률은 전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커머스 기업의 리뷰 수를 기준으로 제품별 판매량 및 비율을 선정하였습니다. 6가지 기업의 리뷰를 살펴본 결과 콘치킨, 삼계탕, 즉석밥의 주문량을 대략 6대 3대 1로 배분하였습니다. 시미오를 활용하여 구현한 물류센터 모델에 대해 먼저 보여드린 뒤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팝콘치킨과 삼계탕을 만드는 공장과 즉석밥을 만드는 공장을 따로 두었으며 총 5층으로 구성된 물류센터입니다. 재고는 각 공장에서 냉동 탑차를 통해 아침마다 1층으로 입고가 됩니다. 1층에 도착한 재고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1,000개씩 각 제품의 창고가 있는 층으로 전달되며 총 10,000개의 제품이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냉동, 냉장, 실온 순으로 제품이 입고가 됩니다. 고객 주문 데이터를 통해 주문이 접수가 되고 주문은 24시간 동안 받되 당일 배송 마감 시간인 4시 이후 주문은 다음 날의 잔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물류창고는 전날 잔업 데이터부터 당일에 접수된 4시까지의 주문을 소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층마다 35명의 작업자가 2분 30초에 하나씩 포장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층마다 창고에 저장된 재고 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운영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접수되고 난 후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4분 5초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날 당일 배송 마감 시간 후의 주문, 즉 오후 4시 이후의 주문으로 인한 잔업을 오전에 추가로 처리하게 되면서 오전에 작업이 몰리게 되고 4층과 3층의 경우에는 주문량에 비해 너무 많은 포장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불필요한 인력으로 인하여 입출하 시간이 증가하고 과한 인건비 지출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앞서 만든 시미우 모델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2층에서는 가동률과 입출하 시간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3층에선 가동률이 높지 않은데도 최대 입출하 시간이 높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조는 첫 번째로 층 내 컨베이어의 속도 및 길이 조절, 두 번째로 주문량, 가동률, 입출하 시간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층 내 컨베이어의 속도 및 길이 조절은 공간, 비용상의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조는 인력 재배치를 중점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 물류센터의 문제점은 우선 2층에서 포장하는 제품의 최대 입출하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4층의 패키징 가동률이 28%로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인력 재배치를 하기에 앞서 물류창고 시스템을 제품 주문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층마다 시간대별 최대 주문량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포장 시간당 주문 도착량, 즉 최대 주문량이 관찰된 시간대를 기준으로 포장 시간인 2분 30초마다 도착하는 주문의 양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험을 위해 작업 인원의 고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위로 작업자를 조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1번 실험은 작업자의 수를 50명, 21명, 15명으로 설정한 결과이고 2번 실험은 51명, 25명, 17명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1번 실험은 전반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보이지만 이번 실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3층과 4층의 입출하 시간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층과 4층의 입출하 시간은 각 층의 포장 단계 전의 대기 시간으로 인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고, 이러한 대기 중인 주문을 컨베이어에 수용 가능 거리인 인풋 버퍼가 수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3층과 4층의 컨베이어 수용 가능 거리인 인풋 버퍼가 대기 주문을 충분히 수용하였고, 따라서 비용이 더 적은 1번 실험을 채택하였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산업통계 종합 포털에 따라 유통 서비스업 마진을 3%로 산정하였고, 제품별 실제 가격에 따라 마진의 평균을 340원으로 하였습니다. 총 마진을 만 개의 주문 시 3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인건비의 경우 18%가 절감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총 마진의 경우 6%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재배치 전과 후의 최종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각 층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인력 재배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2층에는 50명, 3층에는 21명, 4층에는 15명의 작업자를 배치하였습니다. 2층의 경우 90% 이상으로 높았던 가동률을 62%로 조정하면서 평균 입출하 시간을 약 40분 정도 단축하였고 3층의 경우에는 평균 입출하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동률을
약 32%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인력 재배치로 총 작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인건비는 18% 절감되고 총 마진은 6%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